안녕하세요. 부동의 1교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론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론편은 뭐냐?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부동산 학개론은 이론 내용이 이제 40문제 중에 3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 이론편에서 나오지 않은 10문제는 계산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편 50강좌를 앞으로 이제 연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부동의 1교시 채널에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고, 자료는 여기 네이버 카페에 이제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료와 이제 질의응답도 가능하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편 교재는 부동산 학개론 필수서라 그래서 크몽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체 완본은 크몽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테마별로 시리즈로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에 이제 두 과목, 2차 시험은 총 4과목인데 시험은 이제 3번을 보게 됩니다. 3과목으로 이제 묶여져 있죠. 맨 마지막에 공시법과 이제 세법을 묶어서 40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6과목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인데 부동산 학개론은 이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론에서 30문제,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리고 약간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계산 문제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주관식은 없고요. 오지선다로 객관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과목당 전부 이제 40점이 넘어야 이제 꽈락을 면할 수가 있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과목이 만약에 2차에서는 떨어졌는데 1차 과목이 붙었다 그러면 1차 과목은 1년 동안은 이제 면제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1, 2차 이제 동시에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합격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의 이제 부동산 학개론은 어떤 과목이냐?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공인중개사 과목은 전부 법률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 유일하게 비법률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아니고 경제라든지 경영, 이런 투자, 뭐 이런 이제 금융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유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형과 계산형을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론형 우리가 이제 50테마로 이제 수업이 쭉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섞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테마는 일치하지만 이론형과 계산형을 별도로 공부를 병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담이 조금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암기보단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률 같은 경우는 그 법률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면이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은 약간 응용을 이제 많이 하는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해야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칙이 계산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계산을 나는 잘 못해. 하지만 이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 특성은 한두 번만 암기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절반 이상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론과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집을 꼭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 문제를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해서 이제 짚어보시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과목에서 사실은 민법에서 발목을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조금 이제 고득점이라든지 시간 단축을 해서 민법을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셔야 된다. 요걸 세 가지 합격 전략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 부동의 1교시인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이제 1교시에 있고,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의 1교시라고 지었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다 바쁘시지만,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들은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내용과 몰입 강의를 통해서 가장 이제 부동산 학계를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향을 하고 있다. 압축과 몰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필수서와 계산문제 비법서 요게 이제 크몽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론형의 이제 교재이고요. 여기 이제 쿠봉에 가시면 이렇게 부동산 학개론 필수서라고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필수서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파트 1에서 8까지 대목차로 나눠 있어요. 나눴고요. 이 파트 1에서 8까지 전체 교재를 테마 50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50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요약을 했고요. 각 테마별로 유튜브 이제 한 강씩 이제 등재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한 10분 내외씩 핵심 강의를 등재할 테니까 출퇴근하시면서 하나씩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론형의 커리큘럼은 목표는 80점대 이상의 실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과 응용까지 탄탄한 실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또는 이제 교재를 보시다가 질의가 있으시면 부동산 학개론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등재를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올리셔도 제가 즉각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0강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파트 8개로 구성을 했고 출제 비중은 두 번째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문항수는 해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비중이 높구나, 어느 비중이 적구나라고 이제 굳이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파트 8을 테마 50개로 나누었구나 이렇게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를 들어갈 때 테마가 몇 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 테마에서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인지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문제와 이론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 부동산 학개론은 그래야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5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공인중개사의 공부 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개론과 민법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법 순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과목을 잡아야 합격에 근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이제 테마 1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